안녕하세요. 오늘 궂은 날씨에 아침부터 그 어제 저녁에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뭐 눈이 많이 와서 아침부터 못 오실 것 같다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혼자서 좀 시위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지도 했는데 그래도 한 30, 저까지 포함하면 32명이 집회 장소로는 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집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뭐 집회를 한 목적이 어, 지금까지 담당 수사관 또는 팀장하고 뭐 통화만 한 차례씩 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오늘 그 면담을 한 35분, 한 40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또 그 내용 파악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어, 반드시 더, 어,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수사를 잘못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수사를 하면서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오늘 뭐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니까 제가 그 면담을 하면서 그 주택에 먼저 이야기한 거는 원금이 현금이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가져갔고 그 설명 자료를 제가 펴놓고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쪽에서도 확실하게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가상자산으로 원금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또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어, 임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그 주관적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쪽에서 그 수사관이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사든, 그 다음에 기소를 한 검사든, 그쪽에서 그런 내용이 분명히, 그 피의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분명히 그 반박을 할 거단 말이에요. 뭘 잘못 알고 있나 하면은, 가상자산, 그 원금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인데, 가상자산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국내 거래소로 내보낸 다음에 그때 처음 산 가격이 스테이킹 가격이다. 그래서 그게 원금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현금이면은 1,000만이면 1,000만 원에 그게 그 가치는 둘째치고 1,000만 원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요. 그러면은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내가 1,000개를 샀는데 1달러에 1,000개를 사가지고 넣었는데 그럼 1,000개다라는 게 천불이라고 이렇게 원금을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이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를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콧방귀 끼면서 웃을 일이에요. 그 1달러에 1,000개를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1,000개가 1달러에 머물러 있느냐? 항상 움직이죠. 그때부터 단 1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저기 1달러가 1,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달러가 1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달러가 0.1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가상자산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그 상장이 되고 시초가가 얼마가 됐는데 해서 보통 보면은 뭐 어떤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한 천 몇백 원 하던 게 1억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불과 또 몇 분 내로 원래 천 얼마 뭐 2천 얼마인가 거기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스테이킹에 대한 그 개념을 아느냐?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스테이킹의 가장 단점이 뭐냐?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면 가장 큰 단점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스테이킹 돼 있는 가치가 내가 할 때 얼마가 됐든 간에 이게 빠져나왔을 때 스테이킹 서비스는 다 똑같아요. 스테이킹을 하고 나면은 그때 얼마로 샀던 간에 내가 해지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금을 받았을 때 거래소에서 얼마 하느냐가 그냥 그걸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원금의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샀던 당시의 가격을 그 원금이다라고 경찰들은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거기에서 반박을 하고 다음 자기 변론 때 그 사람들이 뭐 바본가요? 그래서 17명이나 그쪽에서는 이야기한 게 17명이나 변호인을 그, 어,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변호인단이 뭐 17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사실 모르겠고 그런데 그 샀을 스테이킹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서 샀던 그 가격이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여기에서 뭐 바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지를 않는 건데, 솔직히 그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기로 지금 그 사기 유사 출신으로 계속 해왔는데, 제가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이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기소 안 된 상태예요. 그럼, 김판종 씨는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송가병 씨나 팔성, 칠성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이 김판종 씨가 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사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금 보호장이라는 출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김판종 씨가 그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원금 보호장이라는 출처, 그러니까 그 원금 보장을 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있느냐. 그건 그 사람들도 못 찾았어요. 당연히.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이, 범죄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는 총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집책이 있고, 뭐, 모집책 중에서 최상위 모집책이 있고, 중간 모집책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쭉, 하다 보면 거기는 뭐, 총책, 모집책, 그 다음에 판매원, 하위 판매원, 이런 식으로 뭐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일련의 것이 그런 구조가 돼 있는 데에서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여기는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그쪽에서 하는 그 논리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서 모집책으로 있었는 사람들이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 게 이게 총책이 있고 모집책이 있고 쭉 이렇게 이제 하위 모집책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사기다라고 그 다음에 유사수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게 여긴데 그쪽 고소한 쪽에서는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정언을 했대요. 왜 저희 쪽은 어떠냐고 묻길래 저희 쪽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갸우뚱거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는 전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소위 말해서 사기 유사 수신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소를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최고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2020년부터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추정 60분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제에 가가지고 그 몇 명이 있는 데에서 PD가 물어봤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 밑에 47만 명, 4,700명인가? 뭐 몇천 명이 그 소개를 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참여를 안 했을 거다, 투자를 안 했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사기 혐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모집책으로 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수사를 앞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모집책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고소를 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가 경찰에서 뭘로 해야 되느냐. 모집책, 판매책, 원금 보장을 이야기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수,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모집책으로 사기에 연루가 된 사람으로 전부 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내 말이 틀렸나요? 근데 원금 보장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쓰지 말아라고 그 홍보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아예 안 올라오는데 재단 공지에 보면은 홍보 가이드라인에 유사수신 이런 단어를 아예 쓰지 말아라고 계속 내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재단에서 그쪽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총책이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위에서 모집책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책임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거는 판사가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그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여기 투자를 하지 않고 아무도 소개도 하지 않고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그 단체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가 사기에 그대로 연루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기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수사해온 그쪽에 울산경찰청에서 사기 유사수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원금 보장이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원금 보장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 계속 그렇게 갭을 유지를 했는 것처럼 내려올 때도 이거 갭을 똑같이 그 이상이 요만큼 돼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벌어지면은 플랫폼 가격이 이렇게 따라 날아와갖고 이게 올라갈 때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도 하지 않은 게 결국에는 업무상 배임의 하나다. 손실을 만드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이 지금 7달러 하던 게 0.000 뭐 2달러가 됐으니까 뭐 한 9천 원 하던 게 한 0.3원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개혁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다 가버리면은 이거는 없어지면은
이 사업 접으면서 고스란히 남는 거는 비트이더 USDT다. 이거를 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 또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고소인들이 증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 김판종, 송가병, 뭐 강영대 이런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냐, 그리고 거기에 출처가 있는 걸 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직이, 총책이 있고 쭉 하위 조직들이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이거 하나만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기가 아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고소인들이 자기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쭉 연결이 되니까 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희 쪽은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팀장 되는 분하고 담당 형사분이 이게 어떤 것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소개하신 분들은 사기 이게 이제 그 사람 그 경찰이 그 기소 송치를 하고 그 검사가 기소를 한 이유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 총책이나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밑에 이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이라는 게 여기서는 자금이라는 게 가상자산이죠. 이거를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21년 4월부터 7월, 그 22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48만 명이 72만 회에 걸쳐가지고 돈을 받아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가상자산이 그 당시에 가격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뭐 2조 2천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웃겨 는 소리죠. 왜? 가상자산은 수시로 가격이 변해요. 그러면은 본할 했는 그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그대로 그 가상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1달러에 한 사람이 있고 0.14달러에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3달러에 2달러에 2.2달러에 뭐 7달러에 6.9달러에 6.5달러에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내요? 웃기 샀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를 공소장 내용대로 보면은 돈을 받았다라고 했지 가상자산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그 전체가 하나의 조직처럼 판매원들이 쭉 있고 이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을 경찰은 고소인 지금 19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가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모집책에 해당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경찰이 그 이야기하는 대로 그런 조직의 하나의 역할들을 했는 공범으로서 이거는 사기가 성립이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전부 다가 범죄자지요. 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나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경찰도 여기 최상위에서 그런 공지를 안 했더라도 이거 자체가 이 사람들은 안 했지만은 요 구조에 그 뭐 네트워크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최상위 모집책, 중간 모집책, 뭐 그 중간에 있는 또 모집책 쭉 전부 다 모집책들이에요. 우리는 다단계니까 다단계 형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다단계보다는 지 혼자서 그 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저 같은 게 1레벨이잖아요. 1레벨이면은 직 추천한 사람들만 있으면 이건 다단계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모집책 중에서 최하위 모집책이고 이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근데 더더군다나 원금 보장이 된다 안 된다가 정말 중요한데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그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경찰에서 그렇게 뭐 그 원금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의를 그렇게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한 2월 달에 0.5달러 할 때 몇 개를 사가지고 넣었다. 그때 금액이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개를 사가지고 0.5달러를 곱하니까 1,000달러를 넣었다. 이게 원금이다라는 걸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피해자들이 했겠죠. 보수인들이 했겠죠. 그런데 0.5달러 하던 게 1달러가 되고 17달러가 되면은 그러면 원금은 그 사람들은 그냥 0.5달러에 1,000달러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원금이 자기들한테는 큰 게 느껴지는데 스테이킹 자체가 스테이킹을 함과 동시에 거래소의 가격이 어떻게 돼? 이거를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빼야 돼요. 해지를 해가지고 거래소로 가가지고 내다 팔아야 돼요. 스테이킹은 스테이킹을 해놓은 동안에는 정해져 있는 뭐 그 재단에서 보상률을 얼마로 정해놨으면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이것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예금해 놔놓고 이자 받는 것처럼 이거를 이자 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원금에 대한 개념,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원금 보장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쪽은 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전부 다가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뭐 정언을 했던지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쪽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희 피해자 단체에서는 원금 보장이라고 하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범죄 조직의 사기라고 하는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의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에 있던 사람들을 공범으로 보고서 법적 처벌을 할 건지 이 수사가 이제 남은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했는 사람이 있고 2021년도부터 했는 사람이 있고 2022년도에 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2020년부터 했는 사람이 몇 명이나 했을까요? 2021년도에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소개를 했을까요?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그다음에 원금이 지금 네가 사가지고 들어간 것 자체가 그게 요 가격만큼이 원금이니까 니는 이거를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럼 여기에 원금이 내가 1,000개를 넣었는데 1,000개 넣을 때는 한 개가 1,000달러이지, 저기 뭐고 한 개가 1달러일 때 1,000개를 넣었으면 1,000달러가 되는데 이게 5,000달러가 되고 10,000달러가 됐을 때 가치가 올라가 한 개당 가치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원금을 이게 지금 그 US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얼마가 올라가 있든 간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도 뭐 이론적으로도 그다음에 여기 이 사업의 구조상에서 그 기능들이 어떻게 돼 있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한 거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거는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쪽 그 고소를 한 사람들 주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음, 17명의 뭐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그 M사의 직원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 주장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는 데에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그 뭐 경찰이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 내용을 그렇게 갖다 밀었을 때 못 이겨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저희 사건이 지금 왜 1년 9개월 동안 재수사까지 한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쪽으로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요. 저는 이쪽에서 울산경찰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병합수사를 하고 있는데 불송치가 되기 전에 이쪽으로 넘겼으면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기- 그동안에 해온 게 있으니까. 근데 불송치를 하고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가지고 5개월 단 수사를 한 거를 왜 울산경찰청으로 넘겼느냐. 그쪽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를 마지막 수사관이 3.5개월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불송치를 때렸는데, 불송치가 난 거를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니까 5개월 동안 또 수사를 하고 나서, 그거를 울산경찰청으로 넘길 게 아니고, 뭐 송치든 불송치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강남경찰서에서 재수사한 그 5개월간의 그 내용, 그러니까 본 수사를 그 마지막 수사관이 한 기간을 3.5개월에 그랬잖아요. 3.5개월 동안 한 거 플러스 5개월 동안 뭐, 재수사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은 그 재수사 요청을 누가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면 되는데 그 넘긴 이유를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울산경찰청에서 여러 사건들을 그 같은 제목으로 같은 피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것들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온 거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막, 좀 열이 받더라고요. 이유는 거기는 제가 처음 앉아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팀장님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담당 수사관은 이전에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가지고는 고려를 그러니까 수사 자체를, 인지수사까지 뭐 전환을 해놔놓고도 그걸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대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법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인계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법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게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제가 언제쯤 그 법리 검토가 끝날지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뭐 제가 아, 그 뭐 대놓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리고 제가 이 부송치가 난 이유를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그 스테이킹
하는 절차를 이 다 그 또 그것도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는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이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라고 해서 강남경찰서의 그 담당 수사관이 이 저도 모르고 이 사람도 그 개발을 한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송치다. 그 증거 불충분으로 이거는 그 불송치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들어주면서 처음에 첫 화면이 잠깐만요. 이거를 하나를 뭐 그냥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낫겠죠. 이거를 보여주면서 처음에 그 팀장이 그 담당 수사관한테 요렇게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 내가 여기에 내 계좌에서 다른 쪽의 현금 계좌 그 뭐 이쪽이 팀장 거다 그러면은 이게 담당 수사관 거다. 그러면은 송금을 할 때 이 계좌번호로 바로 넣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이 암호화폐 지갑에서는 여기에 내 주소가 있고 상대방의 또 주소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갑에서는 현금이라는 게 절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 이거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제 요런 순서로 해가지고 스테이킹이 여기에 채굴하기까지 딱 하면 여기 이제 뭐 어떤 거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해가지고 수량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지갑에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지갑 주소를 우리는 아예 모른다. 그런데 요런 단계를 거쳐버리면은 내 지갑에서는 반드시 빠져나간다. 스테이킹이 채굴 완료가 된다라고 나온다. 결국에는 이건 내가 이 지갑 주소를 넣지 않았는데 이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요만큼을 이 업체에서 이 사람이 그 운영을 하던 업체에서 개발을 한 거, 저기 이 앱을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지갑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상 내 지갑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초등학생도 지금 애들 초등학생들도 되게 뭐 이런 그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쪽에 어 이런 거에 대해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어 지갑 주소를 넣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 돼 있는 거를 설명을 했을 때 누가 이거를 이 사람이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제가 모 대학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블록체인 센터장인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것까지도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거는 불송치가 된 게 그렇게 불송치가 됐기 때문에 어, 일단은 검사한테 넘어갔는데 검사한테 넘어가는 것도 제가 항상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불송치건만 검토를 하는 검사가 있고 그 검사가 최장 90일 정도 검토를 하고 뭐 이거를 그냥 불기소로 그냥 마무리 지을 건지 이렇게 끝나는데 1일 날 받아가지고 2일 날 그리고 3일 돼가지고 2일 정도의 검토를 하고 3일 돼가지고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는 상태인데 이거를 5개월간 한 다음에 덜썩 이쪽으로
울산경찰청으로 넘긴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그 업무상 배임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금방 보셨던 그것처럼 지갑도 온오월렛뿐만 아니라 이 스태킹 지갑들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정말 막 사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엄청나게 다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 그 집회를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노구를 끌고서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고생 오늘 저도 뭐 차를 몰고 어느 지점에 갔을 때뭐 대구하고 외관 중간쯤인가 거기쯤에서 눈덩이가 이렇게 좀, 그, 뭐 트럭이라든가 이런 밑에 있던 게 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딱 밟히니까 이 휠의 속도가, 바퀴의 속도가 좀 다르니까 훅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저도 갔는데, 다른 분들도 참여하신 분들이 연세들도 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월차 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시위를 목적으로 시위를 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보여주기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면담이 일찍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집회 자체를 신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그렇게 잡고 내가 전달할 거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담당 수사관하고 담당 그 수사팀의 팀장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어, 집회를 밖에 나가지고 우리 왔기 때문에, 옛날에 부산에 갔을 때 뭐, 우리 보고 5분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이봉우 씨가 여기 왔으니까 한번 그 사진이라도 찍고 한번 구호라도 외치자라고 그날 가셨던 분들 다 하실 거예요. 그거 한 번 하고 오는 거, 그거 보여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싫어서 안 했고, 그 내용을 그 자리에 오신 분들, 그 뭐 역사관이라고 경찰청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그 전체가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 면담했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한 거지요.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정말 피해자들이, 제가 경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이라고 해서 원금을 돌려줬을 때 KOK로 한 사람들이 개수로 들어갔을 건데, 그거를 받았을 때 원금 돌려준다고 했을 때 받아가지고 거래소로 갖다 내다 팔면은 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십만 원까지 되는 사람 거의 잘 없을 거예요. 몇만 원. 그러면 그 몇천만 원, 몇십, 억 단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한 10만 단위가 될 거고, 나머지는 만 단위 정도가, 만 단위나 될란가 모르겠다. 그렇게 돈을 받았을 때, 제가 지난번에 뭐 만 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2달러인가 이래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받는 게 우리가, 어,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적으로 진행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느냐.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까지 수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기본이 원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고소인들이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금을 그렇게 그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는 날 당시, 뭐 2021년, 2020년, 뭐 2022년, 이때마다 가격이 다 달랐는데, 그때 산 가격이 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원금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세계 어떠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면서 자기가 살 때 개수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가 사가지고 넣는 거를 그때 얼마에 샀는 거를 스테이킹의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전 세계 어떠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그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가장 기본을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나도 거기에 합세를 해가지고, 그게 정상이라 그러면 저쪽에서 이걸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그렇게 했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사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헛수고했다. 헛수사했다. 기준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원금이라는 거를 살 당시에 내가 현금을 틀어 박았는 거. 그 기준으로 샀는 게 원금이다. 그래서 현금이 요때 1,000만 원치 샀으면 요 스태킹 되는 것도 1,000만 원이잖아. 이런 논리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잘 모르시면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뭐 그 내용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직접 스태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소개한 사람한테 스태킹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거래소부터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위해서 돈을 보내줬다. 그래서 그 돈이 현금이 재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거기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거다. 그거를 빼갖고 해쳐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또, 저기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어, 대구에 계시는 세 분을, 그분들은 차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열차로 왔는데, 제가 그분들을 태우고 지금 모셔다 드렸어요. 밥은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한번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함께 하는 사람과 넋놓고 있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숟가락 얹어 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 것만 찾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어, 희생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두가 혜택을 보는 쪽으로 저는 하겠다라고 열심히 해왔는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영상 자체도 아예 올리지 말고 모든 거를 중단을 하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정보를 쉐어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계속 좀 들고 있어요. 이전에 그분들 중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아,
지금 누군가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뭐 한 80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한 20%, 뭐 20%, 10%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큰 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없어도 살고요. 몇십만 원 없어도 살아요. 몇천만 원부터는 안 문제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요거도 먹는 거는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피해자들이 저를 피해자가 아니다, 뭐, 범죄 집단의, 범죄 집단이다. 제가 하고 있는 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에서 저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서 했나 하면은, 지금, 뭐, 김판정 씨, 송가병 씨,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최영규 씨, 이런 사람들을 감싸면서, 뭐, 개인적으로, 그 단체를 위해서 딜을 시도를 했고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고소를 당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법정에 그 자유방청을 하는 것조차도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라고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고소를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그쪽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그거를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피해자도 저를 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를 욕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일정 기간 동안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굳이 넉넉히 있는 사람들 거지, 이걸 지금, 모두를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소수만을 위해서 하고, 어떠한 식으로든 소수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어,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요거도 먹는 것 자체를 저는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입 다물고 뭐 되도록이면 쉬쉬하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굳이 뭐 이거를 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저를 욕을 하는 사람들도 다 혜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싫어졌어요. 싫어지려고 그래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런 걸 보고서도 그 정도로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뭐,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은 사기 유사 수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느냐? 그거를 떠나가지고 내용부터 먼저 제대로 보시라. 그리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는데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것도 기소가 되어서 이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좀 부실하니까 백업을 하는 걸로 이 범죄자를 벗어나지 않는 이 범죄자가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것도 반드시 그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기 유사수신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법리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 문의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그 진술 필요한 게 있다면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일단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 제가 오늘 경찰이 어떻게 사기 유서 수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했고 그리고 공소장이 그렇게 적혀 있는 내용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게 2조 2천억이고, 2조 2천을 가지고서 가상자산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공소장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공소장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정의를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해봐요. 와, 그 상대편에서는 왔다, 이건 뭐, 저기, 뭐, 정말 별것도 아닌 내용이네. 이렇게 피의자 측에서는 받아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 제가 오늘 그 울산경찰청 집회를 하러 갔다가 상황이 좀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이게 이 가상자산, 되게 암호화폐의 습성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원금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원금이라고 그 피해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차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3월 7일에 있는 2차 공판 때 변호인 측의 변론을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갈 거예요. 또 불상사가 일어나면 바로 112로 저는 112 전화번호 딱 해놓고 그냥 바로 넣어줄 거예요. 어떠한 저한테 뭐 어떠한 그 좀 위험성을 좀 느끼면은 아예 그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112를 눌러가지고 경찰이 오면은 경찰한테 그 뭐 변론 시간 뭐 1시간 뭐 될지 30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 그냥 저는 그 방청을 할까 싶어요. 들어보면 알죠. 자,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 잘 모르시겠으면 두 번, 세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원금이 샀을 때 당시에 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가상자산은 삼가 동시에 가격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보다도 더 이, 예상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을 들어보시고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주변에 조금이라도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